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의 무기를 알려주는 채널 군사갤러리입니다. 일본에서 의문의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이 선체에 의문의 타격을 입고 자력 항행을 중단, 닻을 내리고 바다 한가운데 정박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해상에서 벌어진 연이은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중국의 대일본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측은 그 어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 여론은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일본 해상보안청은 선체에 큰 진동이 있었다라며 중국의 도발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만약 중국의 도발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들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인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광분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 들어 2연속으로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들이 중국의 계획적 도발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과 일본 사이 남중국해 충돌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의혹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점점 기정사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 해군과 해경은 대만 해협을 넘어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규모도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격상시킨 상황. 이에 일본과 대만은 중국이 평화를 위한 암묵적인 룰을 어겨가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암묵적인 룰이란 바로 1955년 설정된 중간선입니다. 이 중간선은 과거 벤저민 데이비스 장군이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적인 경계선인데요. 대만 국방부는 중간선에 대해 2004년, 2019년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종 방어선이라며 재확인 절차를 가졌지만 해군력을 증강하고 미국의 포위를 뚫어내려는 중국은 2020년에 중간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중국은 중간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남중국해의 분쟁 상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대만과 일본은 중국 해군과 해경을 막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사전 공격을 감행할 군대가 없어 남중국해에서 활보하는 중국 해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대만 해군은 선제 공격은커녕 방어 능력조차 부족해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 미국의 골머리를 썩이는 중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게 함대 증강을 요구해왔고 일본도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해상 전력이 겉만 번지르르한 해변 위의 모래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벌어진 두 번의 공격이 정말 중국의 공격이라면 미국은 일본을 더욱 파트너로 믿을 수 없게 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현대적인 해전에 대비해 JCEC라는 새로운 작전 통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해왔지만 중국군의 공격에 일본의 JCE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보여준 것입니다. JCEC가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 대부분에 적용되었기에 일부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중대한 위기라는 단어를 쓰며 두려움을 표했죠. 차세대 작전 통제 기술로 홍보해왔지만 정작 유사시에 작동 불능이 되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JCEC 같은 일본 자체 개발 통제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을 조사한 일본 당국은 중국의 공격과 JCEC의 결함이 아닌 단순한 사고였다고 발표했죠. 해당 사고들은 단순히 함장들과 함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실수로 군사적인 이슈와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 조사당국인 NHK를 통해 이를 보도하자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그럼 그렇지라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인데요. 다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거짓 정보를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죠. 특히 이번에 발생한 순시선 좌초 건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이라는 반응입니다. 좌초 현장은 등대와 단 1.1km 떨어진 곳으로 굉장히 얕은 해역이었다. 당시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순시선 좌초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라 발표했지만 틈만 나면 인근 해안을 순찰하는 해경이 암초지대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설명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만약 일본 조사 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문을
무능한 자들이 일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죠. 암초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일본 영해를 순찰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저 일본 조사당국의 결과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취재를 해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간의 실수이지만 거짓말이라면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게는 지상 전력을, 일본에게는 해상 전력의 증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정치인은 일본에게 핵 잠수함 기술까지 공유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가 찜찜한 기분을 남기면서 미국 측이 일본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죠. JCC가 결함이 있는 것이라면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 해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중국 해군에게 공략당할 것이 뻔한데요.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사갤러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